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며 맑은 물과 수려한 산이 잘 어우러진 양평군. 그동안 각종 규제로 다른 지역보다 더딘 지역 발전을 해온 양평군을 규제가 만든 기회의 땅이자 자산으로 여기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비전으로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으뜸 양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수님, 양평군을 이끄는 수장으로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참 바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 지난 1년은 소통의 시간으로 저는 매김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또 의회도 그렇고 서로 알고 서로 소통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1년은 소통에 방점을 찍고 근무를 했던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통, 주민들과 소통을 하느라 정말 바쁘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의미 있는 성과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장 먼저가 양평군은 지난해 8월 달에 아주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 수해를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또 국민들에게는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속물을 꼽을 수 있다면은 국민들이 가장 희망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양평군에서 분만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는데 분만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 또 국민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할 분들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성공을 해서 지난달부터 31명이 양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성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 둘씩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경찰 공무원 출신이시죠. 32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정년 2년을 남기고 퇴직하시고 또 정치에 도전하셨습니다. 양평 군수가 되기까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제가 2015년에 양평 군수가 되기 전에 이제 경찰서장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근무를 하면서 한 것이 이제 민간에 대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경찰에는 이제 국가경찰 성격과 자치경찰 성격이 있습니다. 네. 특히 자치경찰이라는 성격은 교통의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시하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그 교통사고 예방,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가, 국민을 위한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사후에 군수가 되면 이런 것도 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군수의 꿈도 한번 키워보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수가 되시기 전에는 양평군 의회에서 또 4년 동안 의정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의정 활동 경험이 군정 운영에 좀 도움이 될까요? 되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군수하기 전에 이제 군의 의원이 되면서 어떤 데 중점을 줬냐면 그래도 군정을 하려면 이제 예산이나 또 공무원의 어떤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산서를 아주 꼼꼼히 많이 살펴봐서 양평군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절차를 좀 배웠고 또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게도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이제 의회 활동이 군정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군 의회에서는 의장까지 또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의장 경험이 군의회와의 소통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예, 의장은 이제 군의회 의원들과 또 공무원 사회와 연결을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또 군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그 각자의 그 어떤 권한들이 있고 이렇게 자기의 직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집할 수 있는 다수체의 어떤 결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을 잘 조정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의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 것으로 통해서 이제 군정하고 연결을 시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과 의회와의 소통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군수가 되고 나서 의회와의 소통을 또 의장과의 소통을 정기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경찰, 공무원, 그리고 의장 정말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해오시면서 보다 양평군을 더욱더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새로운 지방시대를 준비하면서 양평군 마을 이장님들과도 또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이제 양평군이 이제 원주민과 후주민이라는 그런 이제 갈등 관계 또 어쩌면은 또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장이 과거에는 마을 원주민이라는 분들이 주로 했었는데 네. 이제는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나도 이장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의 업무도 많이 이렇게 오픈돼야 되고 또 우리 군와의 관계가 또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장들하고 소통 그런 것이 어떤 매뉴얼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장님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군수님이 정말 이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군수님께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소통을 아는 만큼 된다. 소통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정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그렇고 서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주점을 두고 알려주는, 홍보하는 그런 것이 이제 소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통에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도 네.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군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온 상징적인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 사진이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하고 네. 제 손주하고 저하고 3대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양평군이 이제 어르신 인구가 저희 아버님이 올해 92살이세요. 네. 예. 양평군의 인구가 이제 65세 인구가 28%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에 대한 존경, 어르신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 대하듯이 항상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 이제 손주가 이제 4돌이 됐습니다. 네. 예, 이건 돌 때 찍은 사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가 커야 된다. 그래서 양평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유아 정책이라든가 육아 정책들을 또 출산 정책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 사진을 제가 늘 간직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한 장으로 양평군의 어떠한 현황, 문제점, 이 모든 것을 좀 담아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전진선 양평 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양평군을 두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 특색 있는 관광 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세미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부 권역 추진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은 크게 이제 두 권역으로 나누는데 서부 지역이라는데 서부의 서자가 동서의 서쪽 되지만 또 서울의 서자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서울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주민들이 양평을 많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서부 지역의 가장 핵심이 이제 두물머리와 세미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국가정원화 시켜서 이번에도 이제 국가정원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지방에. 네. 그런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정원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세면에서 다시 양평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강에 해금의 섬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DMZ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지 못하는 섬이 양평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해금을 시켜서 거기를
국가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수도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팔당댐이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즐비하고요. 또 수종도 여러 가지가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좀 더 들어가면 양평읍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양평읍이 5만의 시대가 됩니다. 양평읍 인구가. 그렇게 되면 양평에 있는 또 양강섬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양근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이 천을 청계천으로 만들어서 청계천처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양평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환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이 서부 지역 관광 벨트입니다. 네, 그럼 또 가장 큰 면적의 이 동북권 추진 상황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군수님께서는 동북권 출신이시잖아요. 예,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관광문화벨트 조성 사업의 동북권 추진 상황 어떤가요? 동북권도 이제 용문면, 지평면,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 또 일부는 계곡면까지 포함을 해서 이 동북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용문산에 용문사 은행나무가 이제 관광의 핵심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면 볼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용문사가 있는 용문산이 1157m라는 아주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네. 이곳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이 수도권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문산에 관광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지평 지역에는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도 또 역사공원, 체육공원, 또 평화공원 이런 개념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청운, 단월, 양동 지역은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쪽 지역은 체험의 정책으로 5천 명이 안 돼요. 그래서 5천 명을 다 넘기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해서 체험의 정책. 그래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업무를 좀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동부권역은 조금 체험의 정책으로 좀 집중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자연 관광 문화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사실 교통 문제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 드는데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양평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이제 6번 국도라는 국도와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철도는 지금 잘 운행이 돼서 양평에도 KTX가 쓰는 그런 1시간 KTX는 30분, 전철은 1시간 거리에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가 있고요. 6번 국도는 뭐 주말에 좀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져서 네. 양평을 접근할 수 있고 이제 고속도로가 문제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난달 5월 말에 조안 IC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금년 말이면 포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 양양 고속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제2시로. 그러면 서울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교통은 앞으로 조금 시간은 걸려야 되지만 많이 개선되고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평구는 정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또 큰다고 예, 볼 예. 수가 있겠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관광 얘기 말씀드리면서 잠깐 체험의 정책을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이제 12만 4천 명 인구가 되지만 매년 한 1,500명씩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 지역에 청운, 단월, 양동은 인구가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학생들도 적고 학교가 소멸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아이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르신들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서울에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도 와서 편하게 농사를 짓고 일거리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험의 정책이라는 특별한 정책을 수립을 해서 동서 간의 균형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양평군 하면 이 친환경, 문화 등 네. 이런 대표적인 단어들이 떠오르거든요. 앞으로 민선 8기에서는 이 양평군을 어떻게 특화할 계획이신지요? 이제 친환경이 한 25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의 기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쌀 생산에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작물이 많이 요구됩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밀인데 밀. 그래서
지난 5월 말에도 밀 문화 축제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밀을 심어서 밀 생산을 늘려가지고 양평에서 만들어지는 빵은 모두 양평에서 생산된 밀로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네. 밀을 주정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이 친환경의 기조는 우리 국가 정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풀을 깎아야 되는데 풀을 어르신들이 못 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관에서 풀 깎아주는 그런 사업을 대행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친환경 기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밀과 관련해서 친환경 기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네. 계획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양평구는 특별대책지역, 또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정말 이 중첩 규제 속에서 기업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할 보관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수질 보호조 대책 이런 것을 위한 어떤 그 양평 사랑 한강 사랑 포럼이라는 포럼에 참가했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양평을 포함해서 인근 지자체와 협동으로 해가지고 그런 규제 대책을 좀 풀어가자. 이제 이런 것들은 노력하면서도 또 규제됐다고 그래가지고 규제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규제를 활용하는 역이용하는 우리 양평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평에는 양평에 맞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밀문화라든가 네. 어떤 그 관광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서 이렇게 규제돼서 지켜진 양평을 좀 보여주자. 이것이 이제 또 역발상으로 일어난 어떤 그 양평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중첩 규제 속에서 역발상으로 이걸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양평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양평군의 취약계층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평은 이제 어떤 그 경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그 양평 통보라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통보를 현재 인센티브를 6%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10%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평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여성,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이동 수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그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지금 법제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또 취약계층에 있어서 또 안전 재난 이런 문제도 또 피할 수가 없을 텐데요. 뭐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도 예상이 되어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지난해 우리가 수해 때문에 그 취약이 많이 그쵸. 노출되고 저희들이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아직까지 수해가 어떤 완벽하게 이렇게 복구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또 7월부터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성급하게 또 안전하게 완료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책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또 양평군에서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도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 주차난이 심각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있을까 궁금하네요. 이제 양평읍이 이제 지금 현재는 33,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입주하면 금년 말에 한 4만 명, 내년이 되면 한 4만 2, 3천 명, 한 5만 명을 이렇게 상회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 이게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대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교통 대책은 지금 도로를 넓히고 있고 시스템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군청입니다. 네. 그래서 군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군청을 더
주차량을 늘려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외곽 지역으로 옮길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고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수립하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대책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강산과 강하의 어떤 다리가 있는데 네. 여기도 다리가 체증이 돼가지고 아침이면 30-40분씩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순환버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그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순환 대책, 버스 순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평군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양평은 이제 수도권에서 가까운 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지역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가장 큰 기조는 관광 기조로 해서 양평이 서비스업이 발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하는 것이 이제 양평이 아까 제가 교통정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한 8년이 지나면 서울과 양평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양평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과연 어떻게 양평을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향후 10년간 양평을 어떤 모델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양평에 많은 분들이 오면 의료 대책, 보건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면 병원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의료로부터도 안전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광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뭐 소외계층에서 이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평군에서도 어떤 취약계층 그리고 뭐 고령화 사회 또 청년층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청년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또 대책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청년 대책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년은 그렇죠. 일자리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양평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부 지역인 양동에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 지역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지역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은 소규모 공장이나 아니면 그 관광 서비스업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진하는 게 관광이 발전되면 네. 젊은이들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젊은이들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육아 정책, 그다음에 교육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뭐 AI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안전하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교수님, 이제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양평군에 가볼 만한 곳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몇 가지도 있겠지만 네. 현재는 저희들이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미원, 그다음에 그 소나기 마을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기념관 황순원 문학촌을 만들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양평에 미술관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사, 그다음에 용문사에 있는 뭐 또 우리 박물관이 친환경 농업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곤충박물관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작은 규모로는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뭐 구둔역, 그다음에 석불역 이런 그 작은 곳에 어떤 가볼 만한 곳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구석구석 곳곳에 또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담아서 군수님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100점을 받고 싶은데 국민들이 몇 점 주실까 걱정스럽네요. 앞으로 뭐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셔서 예, 100점이 되는 예, 교수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쳤을 3년 후에 스스로 군수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군이 관광의 도시, 환경의 도시,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양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관광, 환경, 그리고 가볼 만한 곳,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직자는 정치 권력이 아닌 군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 양평군을 이끌게 된 전진선 양평군수의 당선 소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